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의 근육 돌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요, 감정을 회복하는 과정과 푸드 테라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상담 쪽도 했었고, 실제 현장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이게 소통을 해보면 확실히 털어놓으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순서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이 나이에 감정이 더 민감해질까인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그 시기마다 조금 더 민감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요. 스트레스와 신체의 연결인데요. 우리의 몸에서 반응하는 그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따라가면서 장 건강, 그리고 피부, 수면하고도 연결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 상태 자가 진단하고 감정 맞춤 음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도 참 재밌을 것 같죠? 네 번째는 실습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났다면 시간이 되게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식당 매칭표 작성과 그리고 향기 명상은 또 어떻게 접목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향기 체험은 아로아 오일과 식재료를 통해서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와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맞는 회복 식단 만들기 과정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 여성이 지금 표정이 어때 보이십니까?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결정을 못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표정으로도 보입니다. 어쨌든 뭔가가 불편함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사진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바로 이 감정의 민감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감정에서의 변화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정에 의한 변화는요, 나 혼자만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기분이 변화하진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이나 내가 생각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들,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이면 반드시 사물이나 사람이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뭔가를 일어나게 하는 요인, 원인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첫 번째로 감정의 민감성 증가 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이 나이에 감정이 더 민감해질까 해서 자, 지금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연령층들이 굉장히 다양하실 거예요. 그걸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르몬 변화입니다. 우리가 중장년층이 되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에서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 기복의 패턴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그럽니다. 그래서요, 지금 나는 되게 화가 많이 나면 짜증이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 기복하고도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짜증과 화와 분노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굉장히 예민하거나 아니면 말수가 적어지거나 사람마다 다르게 이렇게 양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바로 우리 중장년층 몸에서의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그 여성 호르몬은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죠.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고 이 호르몬 수치가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도 오고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감정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누적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육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출산 말고도 황혼 육아를 해야 되는 중장년층들이 계시다면요.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막내 어린이집을 등원을 시키면 부모님들은 출근을 하시고 그 조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픽업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도 풀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적이 됩니다.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리고요.
수면 패턴도 변화가 됩니다. 자, 이게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만 하셔도요. 한번 뭐 화장실을 다녀오시던가 깨시면은 다시 잠을 드시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은 자기는 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자다가 저도 깨서도 못 일어나거나 저는 특히나 이제 세 자녀이고 아이들이 이제 뭐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4살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 패턴들이 유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좀 일관성 있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이에 그 상황에 맞춰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감정 변화의 신체적 신호입니다. SOS를 보내주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 소화기능 저하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 기능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이 있거나 아니면 걱정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짐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먹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빨리 먹어야 되는 식습관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화 기능도 저하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우리가 감정 변화랑도 연관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감성이 있고 잠도 못 자고 소화 기능도 안 좋으면요. 피부에서도 트러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두드러기 같이 난다든지 몸에 뭐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수면 장애인데요. 감정 변화가 있다 보면 수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불면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잠들기가 너무 힘드니까 약을 좀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걸로도 일어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저하입니다. 이 4가지는 관련성이 굉장히 밀접한데요. 소화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게 이제 피부 트러블도 일어나면서 이게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받고요. 또 내 에너지,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체 바이오 리듬에서의 에너지의 저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스트레스와 신체에 연결이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감정에서 불안과 우울, 분노, 스트레스 등의 그런 감정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이 주는 그런 감정들은 선생님들 보셨을 때 긍정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신체와 연결시켜서 내가 자각시키고 이거를 awareness라고 하거든요. 자각이라고. 내 마음에서 챙겨서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1차 시, 2차 시에도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 몸 상태나 내 건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듯이 내 감정에 대해서도 내가 잘 알자는 거죠. 알면요. 이런 우울감이 있어도 걱정하기보다 이거를 건강하게 화를 낼 수도 있고 건강하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 건강입니다. 우리가요, 장이 건강하면 모든 오장육부가 건강하자고 하잖아요. 장 건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소화 기능이라는 거는 특히 더 중요하고요. 우리 장에는요, 미생물을 균형에 붕괴를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장 건강이 파괴되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배탈이라든지 소화장애라든지 장과 또 위와 연결돼서 위경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장이 안 좋으면 위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평소에 너무 자극적이거나 짜거나 차거나 이런 음식을 먹기보다는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유산균 섭취도 꾸준히 해주시면서 내 건강, 장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도 필요하실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장 마사지 아시죠? 손을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복부를 마사지 해주시거나 아니면 온열기로 이렇게 배를 평상시에 따뜻하게 해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수면의 질인데요. 수면의 질은요. 양보다는 저는 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평균 성인에게 권장하는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을 우리가 나눠 봤을 때
보통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9 to 6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일을 하시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잠을 자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또 4시간을 보내거나 텀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3분의 1의 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불면증이라든지 얕은 수면, 피로감 같은 경우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커피를 아무래도 밤에 마시면 카페인이기 때문에 각성 효과로 잠을 못 자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겠죠. 대신에 좀 아로마 오일로 이렇게 좀 마사지도 해주고 페퍼민트, 라벤더 차 같은 걸로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피부의 건강인데요. 피부가 건강하려면 수분 섭취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루에 6잔씩 먹는 것도 6 플러스 말씀드렸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우리 신체에서 모든 기관에서의 염증이라든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건강도 스트레스와 신체에 연결될 수 있는 직결 요인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감정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왔죠. 그림에서 보시면 좀 어떠세요? 저는 약간 혼자만의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다? 라고도 조금 보여지고요. 이 지금 그림을 예시로 보면서 펜과 아니면은 노트북에 메모장 조금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실게요. 1단계입니다. 우리가 감정 상태를 자가로 셀프로 진단을 했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감정 인식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 인식이라고 하면요. 자각하는 거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뭔가를 인지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그거를 조금 더 집중 있게 보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내가 현재 주되게 갖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도 한번 써보실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환절기가 되면은 목이 되게 아픈데 최대한 제가 원래 목소리가 더 좋지만 네, 더 좋은 목소리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게 조금 있고요. 지속 기간은 에어컨을 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2주 이상 오랫동안 목 감기가 간 적이 없는데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선생님들한테 1단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2단계로 갈게요. 2단계에서는 감정의 강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1에서 10 척도로 평가를 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나 하실 수 있어요. 감정 척도는 점수가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게 강도기 때문에 이제 1에서부터 10까지 수치가 높을수록 강도가 높은 건데요. 내가 사실 그렇게 감정에서의 변화나 아니면 그런 것들의 불편함을 못 느껴 라고 한다면 5 미만이실 거예요. 그쵸? 5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1 아니면 1.5, 뭐 2도 안 되실 수도 있고 요거는 솔직하게 각자 나름대로 평가해 주시고요. 일상 방해 정도는요. 내 이러한 감정이 있었을 때 나에게 얼마큼 방해가 되는지 이런 걸 체크해 주시는 거고 식습관의 변화도 이 감정 강도에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1에서 10까지 척도에서 한 7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이 감정으로 일상 방해 정도는 지금 목이나 이런 게 1에서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방해를 받는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 변화 체크에서는 지금 목 넘기는 것도 불편해서 시원하거나 맵거나 이런 것도 먹고 싶은데 이런 것도 지금 이 감정 변화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단계는요. 대응 방법입니다. 대응 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이걸 얼마큼 유연하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과거 효과적 대처법부터 예시를 드리면 사실 이제 목이 아팠을 때 쉬는 게 최고거든요. 지금의 상황에서 스케줄이 있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과거의 효과적인 대처법이 지금 현재에서는 저한테는 영향을 줄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다음에 이제 조금 충분히 쉴 수 있는 휴가 기간이나 여유 시간에는 충분히 쉬어야 되겠다라는 대응 방법을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의 영양 체크인데요.
지금도 제가 여기 이제 강의하면서 이 텀블러에 기관지에 좋은 기관지 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섭취를 하고 있고요. 약물과 그리고 음식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감정 상태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내 현재 감정이 어떤지부터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다면, 내가 화가 난다면, 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지? 그 원인 파악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춘 대응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들도 선생님들이 잘 살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제가 감정 맞춤 음식 소개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봤습니다. 사람들은요, 감정에 따라서 음식들도 변화를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우리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음식 먹는다고요? 매운 거, 막 무조건 뭐 땡초 들어간 거. 네, 그런 거 같이 우리 몸에서는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먹고 싶어 하는 오감이 갖고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울함을 느꼈을 때 추천해드리는 음식은요.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따뜻하면서도 포근한 음식. 색깔로 표현하자면은 약간 빨간색, 레드 계열로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따뜻한 감귤비차라든지 다크 초콜릿, 그리고 견과류, 연어, 요 정도로 이제 대표적 음식을 제가 추천 음식으로 넣어봤는데, 우울함은 또 밑에 있는 불안함과도 연결이 되지만 단 음식 같은 거 있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초콜릿. 그게 이제 다크 초콜릿 같아요. 다크 초콜릿은 쌉싸름하지만 초콜릿 특유의 풍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카카오 초콜릿, 네, 그런 것도 좋겠죠. 견과류입니다. 그 견과류가 요새는 이렇게 봉지로 해서 맛있게 먹게 나오잖아요. 그 견과류 음식을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연어도 샐러드로 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훈제로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함이 있었을 때 추천해드리는 음식은 요거트랑 아보카도인데, 요거트가 새콤하지만 단맛도 나는데 아보카도에서의 그 부드러운 느낌과 믹스되면 굉장히 풍미도 좋고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크리미한 느낌?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시간이 되면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선생님들도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모마일 차. 카모마일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했을 때 먹으라고 하죠. 안정감을 주는 라벤더 차라든지 카모마일 차. 그리고 바나나, 칠면조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천 음식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화가 났다. 내가 분노가 너무 확 이끈다. 이랬을 때는 녹차, 시금치, 블루베리, 현미 같은 음식이 좋은데요. 약간 그린 계열, 이제 녹색 계열 음식으로 드시면 좀 좋고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작용도 하지만 이게 또 화가 났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완화할 수 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짝 피로함이 많다 이랬을 때는 강황우유라든지 유제품이면 좋고요. 달걀, 그리고 퀴노아. 이게 곡물이고 다이어트라든지 밥으로도 이제 활용해서 먹는 그런 곡물 음식인데요. 피로함에는 드시면 좋은 음식이고, 망고는 또 망고 특유의 달콤하면서 신맛이 우리가 피곤했을 때 비타민C를 섭취해 주면 좋듯이 건강에 완화가 될 수 있는 음식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모든 것들에 의욕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에너지가 방전이 뚝 됐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걸로 우리가 재충전을 해주냐. 생강차, 고구마, 단호박, 렌틸콩 같이 건강식들이 우리의 무기력함에 추천을 해드리는 음식으로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음식들 나왔을 때 저는 꼭 감정 상태 우울할 때 이런 걸 먹어야 돼 이런 것보다 내가 어떨 때 이런 음식이 좋은지 알아. 그럼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서도 뇌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막 되게 망고가 땡겨. 그러면 반대로 살펴보는 거죠. 나 오늘 되게 피곤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좀 이 음식이 원하는지 이런 것들도 역으로 따라가면 내 감정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또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하기인데 감정 식단 매칭 워크시트라는 제목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감정별로 효과적인 식품을 3가지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예시로서 제가 행복, 근심, 우울, 긴장 등 상황에 맞는 음식을 선택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그냥 내가 떠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화가 많이 났어. 근데 나는 시원한 레몬차를 먹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음식을 선생님들이 모티브로 생각하시면서 화나는 감정과 연결시켜서 음식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실제 섭취 시에 가능한 조합 구성인데요.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키위와 된장 찍어 먹기. 예를 들면 이런 거 신박할 수도 있지만 약간 이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안 드셔보시고 검증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나 이거 먹을 수 있겠다. 아니면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있다면 그렇게 구성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주간 식단의 통합 방법을 계획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감정 식단 매칭표뿐만 아니라 어떤 시트지나 워크지를 작성했을 때는 주별로 할 수도 있고 월별로도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맞는 통합 방법으로 계획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식품의 효능과 감정의 연결고리를 메모하는 건데요. 내가 이 음식을 섭취했을 때 내 감정에서도 굉장히 안정감을 줬다. 아니면 기분이 나아졌다라고 한다면 이 음식은 나에게는 푸드 테라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 연결고리를 메모해 놓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적용 팁인데요. 하루에 1회 정도 감정식품을 섭취해주는 걸 목표로 한다. 목표는 왜 세울까요? 실천을 하라고 세우죠. 자, 실천입니다. 내가 감정식품을 적었어. 적은 게 끝일까요? 아니죠. 그 감정식품을 적었으면 적은 것을 토대로 우리가 뭔가 목표물이나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섭취하는 것으로 목표를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 조합으로 효과성이 상승했다는 거는 어떤 조합이 맞췄을 때 상승했는지 평소의 식습관과 추구하는 음식의 조합이 접목이 됐을 때 식품 조합으로서의 효과성은 충분히 상승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섭취 시간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개인별로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내 섭취 시간대를 고려해서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고려하셔서 섭취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맛과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사실 맛도 있고 영양소까지 있으면 최고죠. 요새 트렌드는 저염과 특히 웰빙 시대입니다. 웰빙. 건강식을 선호한다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건강 밸런스를 고려한 맛과 영양 균형 맞추기도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향기 명상 실습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향에 민감해요.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향수 2가지를 같이 믹스해서 뿌리고 나왔는데요. 너무 센 것보다 저는 약간 은은하면서 약간 따뜻한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향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향이 딱 있었을 때 저한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과 기분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기 명상 실습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나는 것들이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로마로 돼 있지만 아로마 오일도 있고 아니면 과일로도 되고요. 아니면 디퓨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를 끓이셔도 그 차에서 향이 나잖아요. 그게 있다면 그걸로 차를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준비를 하셨으면 같이 해보실게요. 자, 일단 편안한 자세. 저는 의자에 앉았지만 선생님들은 좌식으로 좀 앉아주시고요. 이제 호흡하거나 명상을 했을 때는 사실 손을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위로 받치듯이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한 거를 밑으로 내리셔서 손을 이렇게 움켜쥐시거나 주먹을 쥐시거나 편안하게 어깨도 이렇게 약간 벌리시고 3에서 5회 정도 깊은 호흡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실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3에서 5회 정도 해주셨으면 그 준비된 향이 있다면요.
그 향을 저는 이제 아직 여기 지금 손에서 향기 냄새가 나거든요. 향기의 경험을 하는데 주의하실 거는 이게 뭐 이제 유기농이라든지 피부 트러블이 덜한 거는 덜한데 내가 지금 향기를 맡고 싶은 게 디퓨저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그 여기 있죠. 손등에 테스트를 해주셔서 알레르기라든지 좀 민감함이 없는지 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향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연결을 해보자는 거죠. 감정을 통한 심상화입니다. 우리가 심상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장면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향을 맡았더니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었거든요. 거기를 갔었을 때 그때의 그 느낌의 장면이 떠오르고 거기에서 먹었던 파인애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와도 명상을 통해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불면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불편함을 느꼈을 때 5분씩이라도 집에서 내가 혼자서 뭔가 정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해보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향기 체험에 이제 아로마랑 식재료가 있는데 자, 재료를 보시면 계피, 감태, 생강, 라벤더, 유자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이제 조금 살펴보시고 이제 집에서도 이걸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피 같은 경우는 기분을 조금 업시킬 수도 있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시나몬 스틱 향기를 활용해서 이거를 차로 끓여 먹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태 같은 경우는요, 안정감과 우울감도 완화시키고 불면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저는 이 감태를 이렇게 알약식으로 해서 된 거를 자기 전에 먹고 자요. 그러면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지만 잠이 좀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물, 뭐 차, 건조향으로도 적용하는데 감태는 또 이렇게 알약으로도 이제 섭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생강은 우리 몸에서 활력 증진과 소화 촉진 그리고 기관지가 안 좋았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차나 음식에 첨가해서 감칠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벤더는요. 특유의 그 향이 불안감과 수면을 개선을 해주는데요. 이제 아로마 오일로 해서 쓴다든지 베개 스프레이로 심신을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자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감소와 기분 전환에 많이 도움이 되고 레몬차와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차로도 많이 먹는데요. 차를 통해서 아니면 껍질 향기로도 적용해서 우리가 아로마나 식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선생님들. 나만의 회복 식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감정 패턴을 파악하는 건데요. 일주일간의 감정, 주요한 감정을 기록하고 요거는 우리 아까 감정 기록지를 1차, 2차 시부터 만들어 봤죠? 그걸 참고하셔서 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이어서 이제 연결시키면 되고요. 식품 선택은요. 주요 감정별 3가지, 5가지 핵심 식품 선정한다 말씀드렸고 주간 계획은 감정 관리, 식단, 캘린더를 작성해서 달력같이 해서 감정 관리도 해준다. 그리고 주간 계획도 같이 이어서 써준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계획만 해서는 안 되죠. 식단이 변화하면서 나의 감정에도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여기 참고 자료랑 참고 문헌이 있으니까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3차 시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망의 4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